네, 시간 됐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거지만 제가 아내가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쉬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뭔가 안 하고 있으면은 죄까지는 아니지만 이상해서 오늘 갑자기 새벽에 오늘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육을 잡았습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수지 맞으실 겁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그 최근에 발표한 카톡에서, 주변 친구들을 이렇게 쉽게 단체방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거기서 그날 빠뜨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중에 들어오신 분은 카메라 켜시죠?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제, 강의를 예를 들어서 제가 합니다.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은 저하고 카톡이 안 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전부 모아서 한 번에 단체방을 좀 만들고 싶어요. 또 그렇기도 하고 또 제 기존 방에 그 사람들을 아주 쉽게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카톡 단체방에서 팀 채팅으로 만들어져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이 팀 채팅으로 안 만들어 놓으신 거에는 이 기능이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팀 채팅으로 안 만들어져 있는 것을 팀 채팅으로 만드는 거는 뭐, 제가 몇 번 보여드렸지만 10초도 안 걸리는 그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 단체방을 팀 채팅으로 지금 바꿔 놓으셔야 돼요. 아, 바꿔 놓으시는 거는 내가 그 단체방을 만든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 우리 지금 그 리더가 그쪽에 좀 어두워서 그걸 잘 모른다. 그럼 내가 그거 만들면 돼요. 여러분이 만들어서, 그 리더를 부방장 이런 식으로 임명해 주거나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좀 잘할 수 있게 되면은, 방장을 위임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방법을 이제 같이 좀 해볼게요. 자,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에서 자 이제 단체방을 하나를 새로 만드는 방법을 먼저 해봅니다. 단체방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단체방이 있는데 이 단체방은 지금 만약에 일반 단체방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일반 단체방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팀 채팅으로 만드냐 아주 쉬워요. 이 해당되는 단체방에 이 삼선을 누릅니다. 그럼 여기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사람들 그 제일 밑으로 가세요. 제일 아래로 내려가면은 채팅방 다시 만들기가 있어요. 네, 채팅방 다시 만들기를 누르고 팀 채팅으로 만들 거니까 팀 채팅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름만 집어넣어주면 팀 채팅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요? 해당 일반 단체방이에요. 지금 이 일반 단체방을 들어가서 여기 삼선 누르고 그 다음에 제일 그 사람들 이름 쭉 나오는 거에서 제일 아래로 내려가서 채팅방 다시 만들기. 그래서 팀 채팅.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름만 지어주면 된다. 그럼 이름만 지어주고 다음 해서 나가면은 이 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방에서 기존에 만들어진 이 방에서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하면은 요 이름 밑에 여기에 초대하기라는 게 있어요. 이름 밑에 여러분들이 혹시 그 팀 채팅인 경우에는 여러분이 만든 사람한테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방장한테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금 재미있는 그 스마트폰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거는 팀 채팅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방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와요. 이거는 방장인 경우에는 이 초대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면은 세 가지 방법, 링크로 초대하는 것, 또 QR로 초대하는 것, 그 다음에 주변 친구 초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주변 친구 초대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숫자 8자리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주위에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만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걸 숫자를 불러주면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사람들은 자, 만약에 제가 여기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은 제가 이 채팅 메뉴에서 이제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채팅 메뉴에서 위에 이 플러스 이거를 눌러서 여기에 빠른 채팅 시작하기에서 이 채팅 참여하기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아까 나왔었던 아까 그 보여줬던 8034-7580 이거를 불러주면은 이 숫자를 불러주면은 그 사람은 여기서 여기다가 그거를 입력하면은 바로 그 채팅방에 초대가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다시 한번 이 지금 이 방에서는 이거는 초대할 때 시간이 5분을 주어져요. 근데 5분이 주어져서 만약에 초대 종료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다시 하시면 돼요. 다시 해서 또 하면 또 8자리 숫자가 되어지니까. 자, 요거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요? 이 채팅방에서 이 채팅방에서 초대하기를 누르면 여기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주변 친구 초대하기를 눌러서 여기서 발생하는 이 코드를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불러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서 들어왔냐면 이 사람은 채팅방을 새로 만드는 거니까 자기는 여기에서 채팅 메뉴에서 요 플러스 채팅방 새로 만들기 여기 메뉴에서 채팅 참여하기를 누르고 그 아까 불러준 8자리 숫자를 여기다 입력하면은 바로 그 방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쉽죠? 진짜 쉬운 거? 여기 지금 화면에 왜 이렇게 안 키시는 분들이 많을까? 그 안 키시는 분들은 공부를 한 반쯤 하시겠다는 이런 거. 자, 여기 화면에 키신 분, 이해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해하신 분. 나머지 분들이 이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이해가 될까?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이해 못하는 거야. 만들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팀 채팅을 만드는 거 아주 쉽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팀 채팅 만들고 참여하고 코드 넣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기존의 팀 채팅에다가 하는 거였었고, 똑같은 방법으로 만약에 내가 새로운 채팅방을 하나를 만들겠다 그러면 채팅 메뉴에서 만드는 사람은 똑같아요. 만드는 사람은 요거 가운데 요거 눌러서 여기서 빠른 채팅 시작하기 해서 채팅 만들기. 그 다음에 여기에 이름 넣어주면은 그 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그 방이 만들어지면은 바로 8자리 코드가 생겨요. 여기에 이렇게. 그럼 이 코드를 바로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들어가는 사람도 똑같이 여기 채팅 메뉴에서 플러스 눌러가지고 이번에는 참여하기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은 그럼 거기 8자리 숫자 넣으라고 나오면은 이 숫자를 넣으면은 바로 그 채팅방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건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걸 기존으로 이제 채팅방에다가 팀 채팅방에 그 회원들을 가입시키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채팅방을 바로 즉석에서 빨리 만들 수가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제로 좀 활용하시기 바라요. 여기서 뭐 강의를 하시거나 목사님들이거나 뭐 어디를 가서 이렇게 쉽게 방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이제 못 배우시거나 잘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가 이 강의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건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아무것도 진보가 없어요. 차라리 이 시간에 그냥 놓으시는 게 나아요. 내가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강력하게 들지 않으면 아예 절대 못합니다. 이건 배우는. 소용없어요. 아무리 제가 옆에서 그냥 정말 스파르타식으로 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나한테 필요한 거야, 내가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제가 수없이 그냥 몇십 년을 이것을 했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절대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어, 그 구글 문서에서 여태까지 구글 문서에 제가 그 장점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구글 문서는 정말 좋은 거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써야 된다. 뭐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 컴퓨터를 쓰지 않는 사람도 구글 문서는 써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대표적인 이유가 어떤 겁니까? 스탠리 박님 마이크 키시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언제든지 그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 뭐라고요? 기록이 남아 있다고요. 거기다 업로드를 시키면 그게 항상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업로드를 시켜요? 거기 쓰는 아시긴 순간에 아시는데 표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쓰는 그거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게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알긴 아는데 음. 지금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지금 되게 저랑 오래됐는데. 구글 문서는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거예요. 클라우드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라는 클라우드에서. 구글 드라이브라는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것은 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그 파일을 잃어버릴 염려 없이 잃어버릴 염려 없이 안심하고 저장해서 쓸 수 있다. 이게 최고의 장점이죠. 그렇죠? 또 하나는 클라우드에 저장되기 때문에 내가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는 모든 기기에서 접속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도 접속할 수 있고 타블렛으로도 할 수 있고 노트북으로 할 수도 있고 데스크탑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쉽게 그 작업을 이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저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어디서 누구를 기다릴 때 그것을 타치해서 하지 않고 거기다가 말로 글을 쭉 써서 구글 문서에다 글을 쓰면은 그것은 바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 컴퓨터에서 그 구글 드라이브에서 아까 저장된 그 파일을 열어서 수정하고 또 거기다가 보완하고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글을 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트랙을 이렇게 도는데 우리 집 바로 뒤에 그 포모나 칼리지인데 거기에 400m 트랙이 쫙 아주 예쁘게 깔려져 있는데 거기서 운동을 하면서 뭐 전혀 힘이 드는 게 아니니까 숨이 차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천천히 걸어가면서 제가 얼마든지 거기다 말로 막 주절주절 하면은 그게 글이 돼서 글을 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글을 써서 쉽게 아주 편하게 글을 쓴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건 물론 이제 거기서 내가 새로운 글도 쓸 수 있지만 예전에 썼던 글들을 읽어보면서 고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글을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거고 또 구글 문서를 컴퓨터에서 쓸 경우에 스마트폰에서는 물론 스마트폰에서 말로 글 쓸 수 있지만 컴퓨터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아래아 한글 같은 경우에서는 말로 쓰는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의 한글을 사용할 때는 100% 타이핑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구글 문서는 말로 글을 쓸 수가 있다. 정말 엄청난 기능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작업 속도를 5분의 1로 혹은 10분의 1로 줄여줄 수 있는 굉장히 아주 좋은 기능이에요.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제일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이 내가 쓴 구글 문서를 몇 명이 읽어봤는지 알 방법이 마땅치가 않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구글 문서에 글을 쓰고 그 내용을 똑같이 카카오 채널이라든가
혹은 뭐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다가 올려서 글을 올린다고 하면 그 숫자는 알 수 있어요. 카카오 채널에서도 제가 올린 그것을 카운트해서 몇 사람이 봤는지 알 수 있고, 또 블로그에서는 그런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올렸을 경우에 카카오톡의 좋은 기능, 그 구글 문서의 좋은 기능이죠. 그러니까 구글 문서는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보냈을 경우에 사람들이 글자를 확대해서 볼 수가 있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여기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터치를 해서 보면은 이 글이 쭉 나오잖아요. 내용이. 갑자기. 이게 글이 아니죠. 네, 제가 엉뚱한 걸 했습니다. 잠깐만요. 어디서 마이크가 들어가는 거.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어,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눌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누르니까 글이 이렇게 열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눈에 만약에 이게 보이는 게 글씨가 잘 안 보여요. 혹은 너무 커. 그러면은 요 위에 이 가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카카오톡에. 그래서 얘를 눌러보면은 이게 지금 125%로 돼 있는데 이거를 왼쪽 하면 이게 100%로 줄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25%씩 증가 혹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맞게 보는 이 기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구글 문서 그 링크 자체를 보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문서는 어떻게 보내냐 하면은 이겁니다. 그대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구글 문서를 하나를 어, 만들었습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오늘 제가 이거 목회자방에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 시간에 그 스마트폰이 울리지 않게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한 번만 해놓으면 평생 이게 이 문제로 속 썩일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공유하냐 하면은 이걸 공유를 이렇게 공유를 눌러서 구글 문서에서 여기에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제한됨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 제한됨을 이걸 눌러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만들고 이걸 링크 복사를 해가지고 완료를 해서 이것을 카카오톡에 보낸 거예요. 카카오톡에서 어떤 단체방이라든가 뭐 개인이라든가 여기 생각해서 이것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받은 사람은 이걸 누르면 아까 받은 사람은 자, 제가 여기서 이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이걸 누르면 화면에 이게 열리게 되죠. 그쵸? 예배 시간 방해 금지. 그럼 똑같이 아까 요게 요런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만약에 제가 이 글을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카피해가지고 이 이게 아니라 카카오 채널에다가 하나 올렸다고 치자고요. 채널을 하나 열어서. 자,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가 이 글을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붙여넣기를 하고 이제 제목은 만약에 이렇게 가져다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글 자체를, 지금 뭘 이상한 걸 들었나? 자, 다시 여기다가, 자, 이거를 보내려고 해요. 이거를 이제 해서 이거를 등록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등록을 시켰습니다. 등록을 시키고, 이 주소를, 여기서 얘 주소를, 항상 뭐 블로그라든가 카카오 채널이라든가는 다 이런 거예요. 이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줍니다. 아까 똑같이 윤승준이라는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해서 붙여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서 제가 조금 아까 이거는 구글 문서에서 보낸 거고, 이 카카오 채널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낼 때는 이렇게 글이 나오는데, 글이 나오는데, 아까 그 기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글자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하는 기능이. 그래서 이게 개인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눈이 아주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그 대신에 이렇게 방법을 쓰면은 이게 몇 명이 이 글을 읽었는지에 대해서 조회수가 나와요. 조회수가.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몇 명이 읽었나 하는 조회수가 나와서 내가 올린 글을 숫자를 알 수 있다. 내가 올린 글을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읽었는지 숫자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 구글 문서에서는 다이렉트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규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고, 특별히 무슨 강의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 글을 읽었나 안 읽었나를 체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쉽게 글을 올려놓고 오늘 올린 글에 공감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감 버튼을 누르면 아무개 그 이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트를 누른 사람이 누구다 하고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분은 오늘 하여튼 읽었구나. 나한테 안 읽고 그냥 눌렀더라도 그거는 나오긴 나오지만 그런 거짓말을 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 어쨌든 그렇게 가지고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세상은 제가 보기엔 그래. 뭐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열심히 하면 되죠. 아니요,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열심히만 하면 헛일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들 같은 이제 나이들이 이제 인생의 저기 뒷부분을 사시는 분들은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면서 효과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그분들하고의 그런 교감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 글을 몇 명이나 읽었는지의 글을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몇 개월을 했는데도 뭐 15명밖에 안 읽었다면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그냥 헛일을 하면은 전혀 쓸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설교문 같은 거 뭐 혹은 뭐 간증도 좋고 아니면 내가 아침에 큐티한 걸 수많은 사람들한테 보내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몇 명이 읽었는지 아세요? 만약에 그걸 몇 명이 읽었는지 안다 그러면 그 일 안 할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래도 내가 이 단체방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10%는 읽어줬겠지. 아니에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안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읽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이 글을 눌러서 하여튼 봤다 하는 것들이 숫자로 카운트가 나오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효과적으로 일을 하고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아까 이제 다시 이야기를 돌아와서 구글 문서에는 그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굉장히 고심이었어요. 아, 이분들이 공부를 만약에 잘 안 하면은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구글 문서의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걸 링크를 구글 문서는 파일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파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인터넷 주소를 보내잖아요. 파일 하나하나마다. 그 주소를 보내면 그것을 누르면은 이제 그 파일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아까 진짜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구글 문서로 보냈을 때 이렇게 링크가 길다는 거예요. 물론 길어도 이렇게 한번 클릭하면 바로 들어가는 거지만 굉장히 보기 흉해요. 이렇게 길어서. 그래서 이 긴 것을 짧게 줄여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렇게 짧게 줄여주는 게. 뭐 구글 내에서도 구글에서도 어떤 그 앱을 이렇게 여기다 더 플러스 해가지고 거기 설치하면 그런 것들도 있긴 한데 저는 그 사이트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냐면은 이걸 줄여주는 목적으로 사용한 사이트가 비틀리라는 사이트예요. 비틀리라는 사이트. 이 비틀리라는 사이트가 대표적인 건데 이것은 처음 여러분들은 뭐 이거 유료로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무료로 사용하셔도 돼요. 이거는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어, 만약에 내가 아까 그 긴 주소 하나를 새로 하나 지금 만들어 봅시다. 글을 하나 새로 그냥 간단하게 써볼게요. 자, 글 쓸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어제 어떤 분이 이걸 물어보는데 딴 얘기를 한참 저는 딴 얘기인 줄 알고 한참 했더니 이 도구에서 이 음성 입력을 못 찾아가지고 그렇게 헤맸더라고요. 근데 표현을 좀 그래서 저는 이분이 무슨 데스크탑으로 하나 이게 데스크탑으로 하면 이 도구에 눌러서 이게 활성화 안 돼 있거든요. 마이크가 없으면 그래서 그건 줄 알고 한참 얘기했더니 결국 도구를 눌러서 이 음성 입력을 못 찾은 거예요. 말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태초. 예. 자, 이것을 만약에 누구한테 보내려 그러면은 누구한테 보내려 그러면 공유 눌러서 아까 이름은 이제 이름을 하나를 쳐야 되고 공유 눌러서 아까 제한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거를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해서 링크 복사해가지고 이거를 보내면 되죠. 근데 이게 굉장히 길잖아요. 그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긴지 얘가 하면은 여기에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자 이만큼 긴 거예요. 왼쪽에 지금. 그렇죠? 근데 이거를 비틀리라는 걸로 들어가면은 자 비틀리닷컴이에요. bitly.com. 그래서 여기서 create new를 눌러서 난 뭘 만들 거야? 그래서 나 링크를 만들 거야. 그럼 뭐를 데스티네이션 어떤 걸 그렇게 만들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어, 복사를 붙여넣기란 거죠. 붙여넣기. 그래 놓고 지금 가리는 게 많아. 그래서 붙여넣기 하고 바로 create your link 하면은 얘가 바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짧게. 그러니까 아까 그 긴 것을 비틀이라는 지네 사이트에 붙여가지고 요만하게 짧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카피해가지고 아까 여기다가 똑같이 붙여넣기를 한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짧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한번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위에 거하고 또 아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누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이렇게 짧게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하죠, 이건.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이건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비틀리 안에 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틀리 안에 이게 몇 번을 눌렀나 하는 것들이, 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아, 주변 친구와, 이거는 아직 안 올라가고, 만약에 구글 문서 말로 글쓰기를 제가 올렸는데, 이걸 올렸더니, 여기에, 이건 아니었구나. 자, 선물을 한번 봅시다. 11월 선물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11월 선물을 드렸더니, 기껏 해봐야 지금 330명 읽은 거예요. 이거를. 지금 그 방에 700명이 있는데, 달라 그러지도 않고, 좀 공부를 할 의사가 있으신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좀 확 배울 텐데, 시간 나면 하지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30명이고, 레스트 세븐데이에 지난 7일 동안에 46명이 이걸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나올 수 있는 데다가 얘가 지금 뭔 통계가 있냐면 컨트리별로 통계가 나와요. 미국에서 몇 퍼센트, 65%가 미국에서 읽었고 한국에서 24%가 읽었고 뭐 각각 필리핀 뭐 여러 나라들에서 그런 나라들에서 이렇게 읽었다 하는 어,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화면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한테 여기 어떤 디바이스를 썼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통계들이 나와요. 근데 이 비트리가 기본은 무료예요. 기본은 무료인데, 아, 조금 이것을 잘 사용해서 교육을 하시려 그러면은 이제 유료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 기능들 중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뭐, 나만의 오리지널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재미있는 IT라는 요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걸 눌러보면은 이제 뭐, 이걸 이렇게 누르면은 화면에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단체방 가입하고 뭐 여기서 얘를 누르면 유튜브가 들어가고 얘를 누르면 뭐 페이스북이 됐고 이건 단체방 가입하고 이러는 건 장난삼아 만들어 봤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임피트를 쓸 때 이런 기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몰라서 그냥 이걸 단축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단축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잘 썼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무조건 이건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원가입하지 않으면 뭐 소용없는 거고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은 무료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리스트를 보니까 어? 이것들이 리스트들이 쭉 나오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갖다가 그 여러 가지 용도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틀리는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비틀리 정리하면요. bitly.com이에요. bitly.com. 그리고 회원 가입하세요. 회원 가입은 뭐 구글로 가입하기 뭐 이런 식으로 가입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 놓고 줄이려고 하는 그것은 이거는 예를 들자면 아마존은 더 길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제가 요즘 이제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세일 많이 해줘. 이럴 때 뭐 사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거든지 만약에 제가 얘를 사겠다 하면요, 이 주소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이 링크가. 링크 복사해서 이 링크 복사해가지고요, 이걸 한번 붙여볼게요, 제가. 이 링크는요, 진짜, 이게 이제 그 링크예요. 한 페이지를 완전히 한 화면을 차지할 정도로
무지하게 길어요. 이거 하나 상품. 근데 만약에 이것을 줄이겠다 하면 어떻게 줄인다고요? 비틀리에 들어가서 create new. 그래서 링크를 해서 아까 이 데스티네이션에다가 그것을 붙여넣기 해주면 되죠. 조금 아까 그 복사했던 이 내용을. 그래 놓고 create your link 밑에 얘를 누르면 바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보내실 때, 자, 커피 링크 해가지고 여기다가 보냈다고 칩시다. 보낸다고 칩시다. 이게. 이 두 개의 차이는요, 되게 많이 나요. 이 두 개의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근데 절대로 이렇게 보내면은 의심받습니다. 여기에 항상 제목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간단한 안내 같은 것들이 있어야 이걸 눌러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거 보면 안 누릅니다. 이거는 무슨 자기 거를 무슨 해킹할 수 있는 뭐 저런 거라고. 사람들이 그런 스마트폰을 잘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경계심은 더 강해요. 뭘 잘못 누르면 큰일 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들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무슨 내용들을 이 위에다가 써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들을. 그래서 눌러보십시오 하고 하십니다. 이 비틀리는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하면서 밑에 그런 통계들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글 문서의 글을 바로 무슨 뭐 카카오 채널이라든가 혹은 무슨 블로그라든가 이런 걸 거치지 않고도 구글 문서를 바로 보내면서도 이거에 대한 통계를 알 수가 있다. 이 글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부 안 하냐.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숫자가 떨어지고 뭐 연말이라서 그렇다. 전 뭐 핑계는 뭐 될라 그러면 수없이 될 수 있거든요. 저 골프 잘 치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골프에서 그렇잖아요. 뭐 오늘 골프가 안 되는 이유가 뭐 365가지래요. 뭐 몸이 아파서 어제 잠을 못 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다 365번째 제일 1등이 뭐냐 한국 중에서는 아 오늘 이상하게 안 되네. 그거는 이길 방법이 없어. 하여튼 뭐 오늘 이상하게 안 된다 그런 게 핑계 중에 1등이라는데 공부 안 하는 핑계는 얼마든지 많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을 복습의 달로 한 것도 그겁니다. 저는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데 안 보는 거예요. 그냥 그 글을 뭐 저라고 지금 만약에 새로 이제부터 시작하면 아마 한 5달은 안 써도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뭐 1,000개가 넘게 글을 쓰고 보니까 이제는 점점 소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뭐 업그레이드 빨리빨리 되고 하면 뭐 소재가 좀 많이 있을 텐데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 근래 들어와서. 근데 어쨌든 머리를 쓰고 뭐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읽으니까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안 읽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 통계를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요즘 공부를 안 하는. 그래서 12월에는 그 복습을 하는데 그 EXIT를 제가 지금 EXIT가 130회가 나갔어요. 그렇죠? 이번 주까지 월요일까지 130회가 나갔는데 그것을 제가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 중에서 진짜 이건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하다 보니까 60개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2개씩 보내드릴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화장실에서 보세요. 화장실에 하루에 한 번은 가시잖아요. 소변 볼 때 말고 좀 길게 앉아서 이렇게. 그럼 돼요. 그리고 60개 중에서 그래도 양심이 있지 60개를 한 번도 안 읽었다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그래도 한 반 가까이는 보지 않았을까? 그러면 더 빨리 보는 거예요. 한 번 알았던 거는 더 빨리 보게 되는 거고.
근데 아마 대부분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다시 생각나고 적용해 보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60개를 그렇게 보낼 거고, 저는 그 사이에 또 이제 열심히 글을 써서 모으고, 또 그 사이에 지금 책을 하나 발간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12월 10일 날 미국에 들어가는데,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12월 1일부터는 여러분들한테, 그때 제가 한국에 있어요. 10일까지는. 근데 1일부터는 미국 시간으로 발행을 할 겁니다. 미국의 아침 시간으로. 그렇죠. 지금은 한국의 아침 7시로 했는데 12월 1일부터는 미국의 아침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2시에 글들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공평하게 지금 미국에 있는 분들이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12월 1일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비틀리에 대해서는 질문 있습니까? 비틀리 그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써보신 분 있어요? 비틀리? 한 번도 안 들어 목사님, 제임스 선생님. 예. 그러니까 몇 번 쓰셨는데 이틀리에 그런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사용하시고 하시고 여러분들이 글을 구글 문서로 써가지고 보낼 때 그걸 처음 받는 분들이라든가 에게는 그 기능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거기에 위에 가라는 게 있는데 그 가가 글자를 확대하는 기능이다. 확대 축소하는 기능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글을 그걸 그대로 같이 붙여서 보내주세요. 요거 읽어봐라. 그러면 당신들이 진짜 편하게 쓸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뭐 누구한테 뭘 받았어요, 링크를. 근데 그렇게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훨씬 편하죠, 보기에.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글을 이렇게 보낸 걸 보면은 어떤 글은 진짜 잘 못 읽겠어요. 이제 눈이 점점 더 나빠지고 나니까. 또 확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런 걸 읽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진 찍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글을 써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 더 할 거예요. 하나 더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미국에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 아닙니까? 한국에는 뭐, 그렇게 뭐가 없어요. 뭐 대단하지도 않아요. 한국의 추수감사주일은 미국보다 또 한 주 또 빨리 저거 했었고. 근데 미국의 땡스기빙은 어쨌든 무슨 학교도 일주일간 방학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굉장히 큰 명절인데, 그 땡스기빙에 뭐 카드도 만들고 또 이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또 연말 연시 이런 거 카드 만드는 방법 우리가 그 예전에 했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 프로그램은 그 앱은 글그램이라는 앱이에요. 글그램이라는 앱이에요. 그러니까 플레이스토어에서 플레이스토어에서 여기 검색 누르시고 여기서 글그램 글그램 글그램이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생기네요. 이렇게 연필이 있고 이렇게 생기네요. 그래서 얘를 열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도 모든 정보는 다 어, 그 회원 가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주 머릿속에 저거 아주 새기세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 회원가입 안 했을 경우에 내가 쓴 것들이 저장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회원가입해야만 그 로그인을 해야 그 사람이 만든 건지를 알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만든 글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예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거는 쭉 여기에 나오거든요. 이거 했던 거는. 그래서 이것을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 하고 알고 계시면 되고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 막 이런 거 열기 이런 거 누르시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걸 무료로 할까요? 이 프로그램을, 앱을. 그러면 수익은 어디서 날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만드는 앱을 이거 자기들이 보관해주고 하려고 그러면 서버 구축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이런 무료로 할까요? 이런 무료로 해도 여기에 이런 광고가 올라오는 광고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그런 생각 없이 열기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냥 열기 하는 거. 그러면 이 앱들이 동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앱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 이건 뭐 매번 바뀔 텐데 어떤 경우는 어떤 앱을 하나를 깔았더니 계속 뭐 이상한 앱이 떠요. 그거 여러분들이 그 앱을 깔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앱 속에 있는 무언가를 잘못 눌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메뉴는 위에 있는 거 요거는 보세요. 여기에 광고라고 나와 있죠. 애들하고. 여기 있는 건 광고예요. 요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시고 요거 밑에 있는 이게 메뉴예요. 이게 메뉴. 아, 여기에는 여기에는 그 메뉴에 자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아름다운 배경 사진에 얘를 누르면 아름다운 배경 사진이 지금 여기에 쭉 뭔가가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쭉 내려가서 보시면 뭐 크리스마스에 관한 것도 있고 뭐 2025년 뭐 이런 것도 이제 2025년을 대비하는 거죠. 얘네들도 이런 것들입니다. 2025년 누르니까. 그런 것들이 쭉 이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림들. 자, 그 다음에 그건 여기에 이제 태그 사진에 보면은 어떤 주제를 하나 주고 주제에 관한 거예요. 만약에 해돋이를 누르면 선라이즈에 관한 사진들만 여기에 쭉 올라오겠죠. 그쵸? 근데 여기에 있는 사진들은 여러분들이 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픽사베이라는 무료로 사진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그 픽사베이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뭐 저작권 이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쓰시면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메뉴로 가면은 아름다운 배경 사진에는 여러분들이 가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칼라 배경의 글쓰기. 이건 그냥 칼라예요. 1대1 정사각형이냐, 혹은 뭐, 세로가 더 긴 거냐, 가로가 더 긴 거냐 하는 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면은 이런 식의 칼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라를 여러분들이 어 그 저장해가지고 그거를 선택해서 그런 칼라들 스타일에 보면 칼라들이 여러 개가 있죠. 만약에 이걸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글자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플한 거죠. 컬러 배경에. 그리고 내 사진에 글쓰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진 찍은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말 세상에 유니크한 거죠. 아주 하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이렇게 해서 카드를 만든다 그러면 제가 보면 이번엔 제가 돌아다닌 곳이 많으니까 사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지금 울산의 간절곶이라는 데인데 아침에 해 들어오는 거 보러 갔었는데 아내랑 이날 아침에 흐려가지고 해는 안 떴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많이 꼈는데 구름 사이를 이렇게 해가 저기 이렇게 떠 올라오면서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런 사진들이 제가 되게 많이 찍었어요, 이번에. 뭐 아내를 찍은 것도 있고 또 저를 찍은 것도 있지만 풍경 사진도 그냥 많다고. 이거는 충주호에서 유람선 타고 찍은 겁니다. 아내가 한번 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같이 탔어요. 굉장히 많은 곳을 제가 가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강의하고 잠깐 시간 내서 뭐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해운대도 있고 뭐 그러니까 내가 찍은 사진에다가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여기서 어떤 사진이든지 다 똑같아요.
내가 찍은 사진에 무엇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내가 찍은 사진에. 내가 찍은 사진 중에 예를 들어서 얘를 하나 선택을 했어요. 그래 놓고 요것은 1대1은 정사각형이고 뭐 아시겠죠? 가로, 세로 비율인데.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얘가 긴 글 쓰기 좋게 자르기, 얘는 짧은 글 쓰기 좋게 자르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긴 글 이렇게 해서 세로로. 그러면 이 그림을 내가 이렇게 해서 어느 부분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그게 만약에 안 나오는데, 만약에 이렇게 봅시다. 이 사진에서, 5대4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느 부분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진을 잘 어디 그거를 잘 선택하시라고요. 자,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래 놓고 요거 위에 요 체크를 누르세요. 체크. 그러면 여기에 터치하여 글자를 입력하세요가 나오는 거야. 여기 터치해서 이런 데는 아닌데. 하여튼 여기다가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글이든지 쓰실 수 있죠. 건강하세요. 선생님, 건강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손가락으로 얘를 누르고 이렇게 끌고 다니면 위치가 정해져요. 위치가. 손가락 이렇게 누른 상황에서 얘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 돼요. 그럼 어디에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거 파란색 글씨가 나는 안 좋아. 그럼 여기서 글자 색을 끊어줬을까요? 여기서 글자 색을 만약에 난 좀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글자 색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만약에 자 정렬하는 방식도 아니 글자 색이 아니라 여기 정렬 방식도 있죠. 이 정렬 방식 가운데다가 맞춘다든가 아니면 뭐 오른쪽에 맞춘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렬 방식도 있어요. 이전 거는 마음에 안 드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카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쓴 글에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에다가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저장만 누르시면 됩니다. 되게 쉽죠? 그런데 나 별로 사진이 없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지금 그 아름다운 배경 사진에 여기서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차라리 픽사베이를 다이렉트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진이 있을 거예요. 자, 픽사베이라는 앱은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똑같이 픽사베이, Pixabay, 픽사베이. 요거, PX라는 요겁니다. 그럼 이 픽사베이를 설치해가지고 여기서 사진을 찾으세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아까처럼 제가 아까 여기서 찾은 건데, 땡스기빙이라고 해서 그 검색을 하면은, 땡스기빙에 관한 내용들이 쭉 여기에 나올 거예요.
하나를 뭔가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지에서 찾습니다. 땡스기빙. 그럼 뭐 어떤 그림들이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림을 어, 다운로드 받았어요. 다운로드 받는 건 그 그림을 터치해서 터치하면은 터치하면은 요 위에 무료 다운로드가 있죠. 얘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요거는 이제 그림의 화질입니다. 이건 지금 1920에 1280이 보통 일반적인 수준이고, 이건 굉장히 고화질이에요. 5,000백, 이러니까 이건 굉장히 고화질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사이즈가 큰 거예요. 이렇게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걸로 보내줘서 이걸로 한다 그러면 가지도 않아요. 상대방은. 그리고 그 사람은 서로 데이터를 많이 쓰게 되니까 이 정도 적당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다운로드는 지금 어디에 된 거예요? 내 갤러리에 된 거죠. 그렇죠? 갤러리에 지금 눌러보면은 요 다운로드를 지금 받은 게 있죠, 지금. 다운로드를 아까 많이 받았네. 그러면 아까 그 글그림에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글그림에서. 글그림에서 이 사진은 지금 내 사진에 있잖아요. 내 사진에. 그 얘를 누르면 조금 아까 다운받은 얘가 있죠. 그렇죠? 얘를 눌러서 그 다음에 뭐 1대1 혹은 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여기다가 요거 위치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거 뭐 저거 할거 같겠네. 좌우가 좀 틀리구나. 좌우로 잘 맞춰서 여기 체크 누르면 되죠. 체크 누르면은 그 다음에 터치하여 그 입력하세요. 여기다 글자 쓰면 되는 거예요. 글자 쓰고 이동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니 픽사베이에 거기에 뭐 멋진 그림에서 못 찾겠어. 그럼 잘 다이렉트리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라고요. 근데 누군가가 남이 어떤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게 괜찮아가지고 딱 썼을 때 잘못해서 그 저거에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저작권 같은 경우에. 아무거나 다 왔으면.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서 써야 제일 안심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픽사베이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내가 픽사베이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찾든 거기에 있는 거 분류되어 있는 걸로 찾든 해가지고 그걸 다운로드 받으면 내 갤러리에 들어간다. 그러면 글 그림에서는 내 사진에서 올려서 거기다가 글을 써가지고 보낸다. 제 경험에 의하면요,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그 안에다가 카드에다가 길게 글을 쓰면은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글자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글 너무 길게 쓰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거기에는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거만, 아니 크리스마스 카드는 물론이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일 카드 보내는 게 다 이걸로 하나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일 카드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제가 생일 카드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면은 플러스 누르고 앨범 눌러서 여기에 생일 카드가 이게 있는데 이걸 보내는데 매일 아침에 요거는 제가 어디에선가 뭐 이렇게 많은 거에서 내가 이걸 이렇게 아마 잘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내가 냈다는 사진을 이렇게 좀 변형을 시킨 거고 요 밑에 제가 요 정도만 글 쓴 거예요. 그냥. 이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글자의 뭐 폰트라든가 아까는 안 해봤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놀아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글그램 같은 거는 어떤 분이든지 누구든지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앱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이번에 땡스기빙에 또 어, 크리스마스에 연말 연시에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만든 카드를 가지고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카드를 하나를 그냥 연습 삼아서 요거 하나 만든 거예요. 요거 하나 만들어서 제 채널에다가 올려서 그 채널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채널이니까 여기에 글을 좀 쓸 수 있죠. 그쵸?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밑에는 얘가 사진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보낼 때는 어떻게 보냈다고요? 보낼 때는 이렇게 보내지니까 사람들이 이 카드 이런 식으로 하면 재밌죠, 카드. 이건 제 채널에 올린 거예요. 요거 하나만 달랑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보다 아까 글 길게 쓰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채널을 요거를 눌러보면은 글도 나오고 밑에 사진도 나오고 제 카카오 채널에 하나의 글인 거예요. 자, 됐죠? 오늘 세 가지 공부했는데 질문하실 거 질문하십시오. 네,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한 대여섯 분 빼놓고 나면 대부분의 분들이 아예 카메라를 다 끄고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카메라 끄고 있는 사람들은 교육에서 빼야 되겠어요. 저분들이 공부 열심히 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하겠어요, 지금. 아마 딴 일 하면서 지금 뭐 소리로만 들을 것 같은데 이건 이런 교육은 그렇게 해서 배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참고로 줌에서 그분들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줌에서 여러분들이 참가를 했더라도 제가 거부할 수 있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 시간을 좀 집중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이 특별히 카메라 안 켜시는데 미모 뭐 안 꿈이었다 근데 제가 보기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 없습니까? 예, 질문 없으시면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오늘 이 강의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공부를 하고 싶다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어, 동영상 주세요 하는 분들한테만 드리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올리는 일 이런 거 새해에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안 들어와. 아예. 들어올 수 있는데 안 들어와.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해에도 그렇다 그러면 미리 저한테 사전에 얘기하세요. 아까 한 분이 그랬어요. 오늘 꼭 듣고 싶은데 시간 미리 선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그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새해는 좀 그렇게 해서 좀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하는 거지. 제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